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이지 재고자산부터 갑니다. 재고자산도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중요 파트입니다. 재고자산, 유형자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복습하셔요. 갑시다. 재고자산 먼저 첫 번째, 이건 뭐야?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금액에 포함할 건지 여부를 설명한 걸로 틀린 걸 찾으래요. 1. 미착상품. 미착상품 쉬운 거 아니죠. 미착상품. 선적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한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거 검은 건 글씨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선적지에서 인도하는 거니까 선적하는 순간 매입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당연히 매입자의 재고자산이지. 맞지요. 그 다음 적송품은 판매위탁이잖아요. 판매위탁 상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 부탁한 사람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중요한 거죠. 맞죠?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직 안 팔린 거니까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맞는 거네. 그럼 답은 4번이지. 할부 판매 상품은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으면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건 대금 회수랑 상관없이 할부는 인도와 동시에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재고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한 건데 안 당연하게 느껴지면 곤란하고요. 자, 이 문제. 계산 문제. 시험 볼 때 계산 문제 나오면 막 당황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손익계산서 1분대 괄호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금액을 옳게 기억 니은 디귿 각각 물어봤어요. 날짜가 x 1년이 있고 x 2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기초고 이건 기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x 1년끼리 x 1년 매출액 기초 매입 기말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렇게 좀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기초 재고와 매입 기말 이거 딱 보는 순간 요것이 매출원가. 왜 이래 이거? 매출원가를 구하는 자료죠. 기초 재고에 매입돼서 기말 빼면 그게 매출원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잽싸게 원래 잽싸게 T자를 그려요. 잽싸게 T자 그래서 상품 계정, 재고자산 계정을 머릿속에 그려요. 이거보다 빠른 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거 딱 보자마자 매출원가 이렇게 하니까 9,200원이네. 11,000원에서 9,200원 빼면 얼마야? 1,800원인가? 1,800원이네. 그럼 답은 1, 2번 중에 하나네. 이렇게 암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그려보자고요. 상품은 일단 기초 재고가 차변이고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이겠죠. 그리고 차변에 매입액이 오고 대변에 매출액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매입과 매출, 기초기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매입과 매출만 생각한다면 매입보다 매출이 크겠죠. 대변이 크겠죠. 매입보다 매출이 큰 걸 오래 생각하면 안 되지. 당연하겠지. 그럼 대변에서 차변 뺀 나머지가 매출 총 이익이에요. 요렇게 T계정 구조 이거는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이건 무조건 별표 9654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머릿속에 지금 당장 외워두세요. 그럼 이게 있으면 요 기억을 구하기 더 쉬워요. 물론 이걸로 그냥 매출원가 구하는 걸로 이미 구했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구했으면 잠깐만요. 이미 구했으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매출원가를 굳이 공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그럼 여기다 X1년 11,000원 그 다음 기초재고 1,200원 그리고 매입액 9,400원 그리고 기말 1,400원 이러면 이익이 바로 나오죠. 그럼 대변할게 12,400원 그리고 두 값치면 1,600원 이렇게 하니까 1,8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퍼치나 매치나 똑같지만 이 계정 구조는 어쨌든 외워놓으세요. 어쨌든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니은 디귿인데 이때 니은이 기초 재고잖아요. 근데 기초도 없고 매입도 없어.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이거 x1년 x2년 기초 기말이야. 그럼 x1년의 기말 재고액이 x2년의 기초 재고액이 되는 거지요. 그럼 니은은 그대로 1,400원이 가는 거예요. 그럼 더 풀 것도 없이 답은 1번이네. 그럼 x2년은 이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구해야 된다면 대부분 여러분 여기서 또 매출원가 공식을 갖다 집어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T계정 구조 T계정의 구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매출액 12,000원 기초재고 차변에 1,400원
그 다음 매입액이 X죠, X. 그 다음 요거 기말재고죠. 기말 대변에 1,500원. 그리고 이익이 2,000원이야. 차변에 2,000원. 요렇게. 그럼 대변이 13,500이 되고 차변이 두 개 더하면 3,400이잖아요. 그럼 3,400을 빼니까 1,100원이죠. 더 쉽지 않아요? T 계정이 훨씬 빨라요. 여러분이 아마 매출원가 공식 집어넣으면 기초재고는 뭐 1,400원 구했다고 치고 1,400 플러스 X 마이너스 기말 1,500원은 매출원가 얼마야? 매출원가는 매출액에서 또 매출 총이익을 빼야 매출원가네? 막 이렇게 구해야지. 더 복잡합니다. 이 T 계정 그리는 것보다 쉽고 빠른 건 없어요. T 계정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익혀두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페 자료실에 보면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T 계정 구조라고 써 있어요. T 계정 구조 이것만 모아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카페 참조하세요. 유튜브에도 올려드려야 되나? 파일 어떻게 올리지? 파일 첨부하는 거 있어요? 못 봐가지고 유튜브도 제가 잘 안 봐가지고 넘어가요. 알아서 연구해보고 자 그 다음에 카페 와서 받으세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물어봤어요. 이때 매출원가 뭐 이렇게 많이 써 있니? 이때 매출원가 구할 때도요. T 계정을 그려요. T 계정을 그려서 기초재고 차변, 매입 차변, 그리고 기말이 대변이죠. 그럼 아까는 문제에서 이익이나 매출 총이익 이런 게 나왔으니까 대변에 매출액을 적고 매출 총이익 적었는데 이 문제는 매출 원가잖아요. 그러면 기초 매입 기말만 하면 요 차액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현금 매입, 외상 매입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현금 매입, 외상 매입 다 오죠. 여기 매입에게는 여기 현금이든 외상이든 상관없죠. 참고로 앞에 시간에는 외상 매입금 계정이니까 외상만 왔지만 지금은 그냥 상품 재고 자산이니까 현금 외상 상관없이 옵니다. 자, 기초 재고 10,000원. 그다음 기말 재고 15,000원. 그다음에 매입액 차변에 40,000원. 그리고 현금 매입도 차변에 20,000원. 그리고 매출 물어본 게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는 상품 매입에 관련된 거 매출에 관련된 게 아니죠. 그럼 매출에 관련된 외상 매출, 현금 매출, 환입액 이런 거 매출에 관련된 거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럼 환출 매입이 차변이면 환출은 대변이겠죠. 매입 반대니까 매입이 차변이면 환출은 반대. 이런 정도 센스. 매입하고 환출은 반대.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반대쪽에 쓰면 되는 거예요. 환출을 어디 갔어? 10,000원. 예, 10,000원이 대변입니다. 이렇게. 그럼 매출원가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차변합계 70,000원. 차변합계 70,000원에서 대변합계 25,000원 빼는 거죠. 그럼 45,000원. 45 어디 갔니?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출액 관련된 것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매출에 관련된 것만 모아보면 순매출액이 나오네. 순매출액이. 그럼 순매출액은 8만원, 10만원에서 18,000원 빼면 82,000원. 그럼 82,000원에서 이게 지금 45,000원 매출원가 빼면 이익이 나오겠죠. 매출 총이익이. 그런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다면 여기 연장선 잠깐만요. 요거 좀 만약에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다. 그럼 여기다가 펜을 색깔 좀 추가해서 해볼게요. 그럼 아까 이거 매출원가 이거 안 했다고 치고 그럼 기초랑 매입 환출 다 적었어요. 그 다음 만약에 요 금액도 무시하고 매출 대변에 8만원 적어, 현금 매출 대변에 2만원 적어, 그리고 환입 차변에 18,000원 적어, 그리고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이익이 나옵니다. 자, 아까 검산해보자. 아까 82,000원에서 매출원가 45,000원 빼면 매출 총이익이 얼마였어요? 공식으로 했다고 치면 그러면은 37,000원이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대변합계가 25,000원, 10만원, 125,000원이고요. 차변합계가 6만원, 7만원에 88,000원이지 88,000원을 빼면 125,000원에서 88,000원 빼면 37,000원이잖아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본 게 매출 총이익이면 그냥 신나게 그냥 기초 차변, 기말 대변, 그리고 매입 차변, 그리고 매출이라고는 안 썼지만 매출 대변, 그리고 매출이 대변이면 환입은 차변. 이렇게 역분계 원리. 매입하고 환출 반대쪽이고 이렇게. 그리고 매출하고 환입도 반대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은 매출 총이익을 T 계정 한 방에 다 구할 수 있죠. 공식 여러 개 쓸 필요 없이. 이렇게도 됩니다. 자, 다시 색깔은 파란색보다는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핑크색이 잘 보여요. 그죠? 좀 유치해 보이지만 잘 보이는 게 최고야. 저는 모토가 일단 잘 보이는 거.
지금 이런 건 PDF 파일이라 좀 덜 보이지만 어쩔 수 없고요. 자, 갑니다. 상품 매출 이익. 이건 이익 물어봤네. 이익 물어봤을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T 계정을 재입사하게 상품 계정 그려요. 기초 차변 45만 원. 여기서는 만 단위. 제가 눈치채셨는데 여기는 만 단위인데 5천 원도 있고 해서 만 단위로 안 했어요. 물론 만 단위 해도 1, 4, 8 이렇게 적으면 더 쉬운데 1.5 이런 게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뭐 딱 봐도 그냥 만 단위가 편하겠죠. 45만 원 쓰는 것보다는 45가 편하지. 그리고 매입은 차변에 30. 그리고 매출은 대변 51. 그리고 환출은 매입의 반대쪽이니까 대변에 3. 그리고 매입 애누리도 매입 반대쪽이니까 대변에 만원. 환입은 매출의 반대니까 매출이 대변이면 환입은 차변입니다. 4만원. 매출애누리 2만원. 그 다음 기말재고 대변에 49만원. 그래 놓고 이익이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요. 이익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대변합계 더하면 50, 104, 104죠. 104. 차변합계는 7, 5, 7, 9, 8하나. 8하나네 차변이 8하나. 그러면 차익은 23만원. 23만원 요거죠. 맞겠지? 이러고 암산하다 틀리면 안 되는데 몇 번이야? 맞죠? 예, 4번. 맞네요. 답은 확인해야지 또. 예, 열심히 찍어놓고 답 틀려가지고 다시 찍을 수는 없으니까 답은 확인할게요. 그다음 이거 기말재고 물어봤죠. 기말재고 여기도 매입액 어쩌고 많잖아요. 이렇게 이 문제처럼 지금 여기 3, 4, 5번 다 마찬가지인데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입액, 매출액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2개 이상만 보이면 어쨌든 무조건 웬만하면 T 계정을 그리세요. 웬만하면 T 계정을 그리세요. 이게 제일 쉽고 빨라요. 자, 매출액 대변입니다. 이제 그리고 만 단위로 적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이제 눈치채시오. 눈치챘으면 이렇게 만 단위 따라 하세요. 그리고 매출 애누리는 매출액에서 깔 거잖아요. 반대쪽에 적으면 돼요. 순서에 상관없이. 차변에 3. 매출 할인도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마찬가지죠. 매출액에서 까는 거잖아요. 매출하고 반대쪽입니다. 그리고 또 매입은 차변이죠. 차변에 150. 그리고 매입 할인은 역시 매입하고 반대쪽. 반대쪽에 적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환출도 마찬가지로 대변. 매입 반대쪽. 그리고 타계정으로 대체. 이게 문제야. 이건 최근에도 나왔는데 타계정으로 대체는 이거 원래 재고자산은 원래 판매 목적이잖아요. 근데 본래의 목적이 아닌 목적 이외에 사용한 거죠.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거니까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재고자산이 없어진 거니까 타계정 대체는 상품에서 나간 거니까 대변입니다. 이게 지금 상품 계정이잖아요. 이게 상품 계정에서 빼주는 거야. 그 대변에 타계정 대체를 걸어야 돼요. 최근에도 나왔어요. 이거. 그 다음 이게 20만 원이고 기초재고는 차변 3만 원. 그리고 물어본 게 기말재고 대변이잖아요. 기말재고 요걸 물어봤어요. 요걸 기말재고 물어봤고 마지막 이익이 나와 있죠. 이익이. 그럼 이익은 대변합계에서 차변합계를 뺀 게 매출 총 이익입니다. 요게 37이죠. 그리고 이걸 구하는 거야. 차대변 맞추면 되지. 차변합계 50, 200, 203, 240이네. 240이고 대변은 200, 20, 30, 235네. 235. 그럼 차익은 5만 원인데요. 기말이 5만 원이야. 어디 간 1번이네. 1번. 그죠? 암산 틀리면 안 되니까 맞네. 5번에 1번이에요. 저도 교재를 펴놓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교재 인쇄가 잘못된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오편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중간에 또 확인도 해야 됩니다. 답도 확인하고 답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니 하시고 자 혹시 암산하다 틀릴 때도 있어서 그런 것도 질문 남겨주세요. 게시판 답글 남겨주세요. 댓글. 자 다음 이거는 제 교재 그때 요것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아마 기억에는 한 번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 그럼 공부 진짜 잘한 겁니다. 이론 강의 시간을 진짜 열심히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건 합격한 사람도 이거 풀으라면 아마 거의 못 풀 거예요. 좀 어려울 거예요. 좀 글자 일단 최대한 키워볼게요. 제가 글자 최대한 키워볼게요. 어쨌든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이렇게 좀 내렸지 일부러. 자 봅니다. 이건 계정 내용 틀린 걸 찾으랬는데 2월 상품 계정이고 전기월은 쉽잖아요. 그냥 딱 봐도 눈치학상 기초재고고 차기월은 기말재고. 이건 쉽죠. 그리고 매입 계정인데 차변에 이거 그때 매입이 여기 2월 상품이 있어. 이게 2월 상품이잖아요. 요거 3만원 요거 3만원. 눈치학상 요거는 기초재고구나. 그럼 대변에 있는 2월 상품은 요건 기말재고구나. 요 기말재고 만원이잖아요. 기초 3만원이고.
그럼 눈치학상 여기까지가 원래 요까지가 요건 매입액이고 요건 매입액이고 요건 환출액이다. 그럼 굳이 순매입액을 만약에 물어봤다. 혹시 있나? 여기 있네. 순매입액. 순매입액을 만약에 물어봤다면 요 95,000원에서 7,000원을 뺀 88,000원이 순매입액이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차변에 써있는 2월 상품은 기초재고고 대변의 2월 상품은 기말재고.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이거는 3분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3분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론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건 심지어 강의하는 강사도 3분법을 설명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강의 인강 저도 남의 걸 이거 중간중간 들어요. 기회 되면 내 선생을 찾아도 나오고 유 선생도 찾으면 막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강의하나 이런 거 본 적도 있는데 어디선가 그런 거 있어. 3분법 문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매입 계정이 나왔어. 근데 문제는 설명을 못해. 어쨌거나 답은 이거예요. 답은 찾을 수 있어요. 다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어. 뭐 답만 맞으면 되지 뭐. 그쵸? 근데 설명을 못해. 선생이라는 사람, 그분 공부 잘하는 분이에요. 저 아는 분이에요. 공부 잘하는 분이야. 이제 전공자는 아닌데 공부 잘해가지고 뭐 자격증 저보다 더 많아요. 다 땄어. 근데 어쨌든 그분도 물론 초창기여서 그랬겠지만 설명을 못해. 몰라. 그런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면 신경 써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지. 근데 솔직히 자주 안 나오거든. 잘 안 하고 싶죠. 마음은 똑같아요. 어쨌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볼 것도 없이 대변에 있는 게 매출액이고 차변에 있는 게 환입액이니까 매출액이나 환입 애놀이 이런 거죠. 그럼 13만 8천 원에서 3천 원 뺀 나머지가 순 매출액이 됩니다. 그럼 순매출액은 안 물어봤죠. 순매출액은 13만 5천 원이 되겠지. 다시 그럼 매입 계정이 포인트예요. 매입 계정 돌아와서 그럼 2월 상품 적기 전에 위에 줄까지가 순매입액이잖아요. 차변이 커요. 그럼 순매입액에 기초재고 더하고 기말재고 뺀 요 금액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됩니다. 매출 원가예요. 그 손익으로 쓴 건 총액법이라는 뜻이야. 총액법이 뭐고 순액법이 뭔지 몰라도 되는데 손익으로 갑니다. 어쨌든 요 금액이 매출 원가예요. 그럼 차변합계 12만 5천 원에서 17,000원 빼면 10만 8천 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매출 원가는 7, 8 틀린 걸 찾으랬지? 7, 8 아니잖아요. 그죠? 총매입액은 95,000원. 총매입액은 요게 총매입액이니까 이것도 맞고 얘도 맞고 매출 총 이익이다. 맞지? 왜 매출액이 10만 5천 원 13만이구나. 죄송해요. 13만 5천 원이잖아요. 그 매출 원가는 10만 8천 원이잖아요. 13만 5천 원에서 10만 8천 원 뺀 나머지가 매출 총 이익이죠. 그럼 얼마야? 2만 7천 원인가? 뭐 이렇게 나오죠? 2만 7천 원. 됐죠. 금액을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익 발생은 맞으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요 금액이 매출원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게 기초재고고 요게 기말재고고 위에 있는 거는 매입액이니까 기초재고에 매입액 더해서 기말 뺀 게 매출원가다. 이게 상기하시면 돼요.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이해만 했어도 공부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전산회계는 보통 실기 위주로 하니까 이론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장은 자격증만 따면 되지 뭐 어렵게 할 거 있나 쉽게 해야지. 근데 나중에 실무 나가면 그 이론을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건 진짜 어느 순간 확 차이가 날 겁니다. 자, 다음 기말재고액을 16인데 26으로 과대계상했다. 과대라는 말은 안 써있지만 과대계상했다.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런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이거 강조한 적이 있는데 기말재고와 이익은 항상 방향이 같다. 이걸 외우세요. 기말과 이익은 항상 방향이 같다. 즉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져요.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집니다. 이건 외우세요. 지금 외워놓으세요. 무조건. 그럼 물론 이익까지 가면은 이익이 많아지면 법인세 세금도 많아집니다. 그걸 떠나서 일단은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다라는 건 별표 9,654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외워놓으세요. 그럼 기말이 과대죠. 그럼 이익도 과대가 돼야 돼. 그럼 이게 답인가 봐요. 10만 원 과대니까. 그 다음 매출원가는 손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매출원가는 과대가 아니라 과소입니다. 왜냐하면 왜 기초재고에다가 정확히는 순매입액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 빼면은 그게 바로 매출원가잖아요.
근데 기말재고가 과대계상되면 매출원가는 과소계상되겠지. 아니면 T계정으로 그린다면 지금 위에서도 또 그려봤지만 기초차변, 그리고 매입차변, 그 다음 기말이 대변, 그리고 나머지가 매출원가였잖아요. 이익 구하는 문제가 아니면 재고자산 계정 구조가 이렇게 되죠. 기초차변, 매입차변, 그 다음 매출원가 기말. 이때 기말 재고가 과대계상되면 매출원가는 과소계상되겠죠. 대변 합계 그대로 있다고 하죠. 차대변은 합계는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 적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말이 과되면 매출원가는 과소예요. 이런 게 은근히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죠. 그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단가 결정 방법은 선입 후입 이동총 개별법 이런 거였는데 그 중에 어떤 거냐. 이 방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한다. 그럼 이 순간 벌써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건 선입이죠. 선입.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거죠. 기말 재고액이 최근 거. 즉 기말 재고 최근 게 남어. 즉 옛날 게 먼저 팔리고 남는 게 최근 거야. 나중에 구입한 거. 현행원가 시가, 현행원가가 기말 재고로 남는다. 현행수익과 과거의 원가. 즉 수익, 현행수익. 매출은 오늘 했는데 매출원가는 옛날 거.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먼저 나가는 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선입에 대한 거고, 후입은 반대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중에 어제 거 오늘 거 중에 오늘 게 먼저 팔려. 그럼 남는 게 어제 거죠. 즉 재고 자산이 과거죠. 재고 자산이 후입일 때 재고 자산은 과거입니다. 그죠? 그 대신 수익 비용 대응은 적절하죠. 왜? 오늘 팔았고 매출원가도 오늘 걸로, 오늘 게 먼저 팔리는 걸로 가정하니까.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면 이론 듣고 오세요. 이론 듣고 오세요. 재고자산이 아직 멀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일단 갈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영상은 좋은 점이 멈췄다 들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재밌어서 2분밖에 안 지난 것 같죠? 그 사람이 최고야, 최고. 그 다음 기말 재고 자산을 선입으로 평가하면 후입에 비하여 어떠냐? 인플레이션 시.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시 무슨 크기? 기말 재고의 크기. 기말 재고 크기는 곧 무슨 크기랑 같다? 이익의 크기와 같다 이거죠. 이익의 크기와 기말 재고와 이익 크기. 그래서 이거 외운 거 선, 이, 총, 후 이거 기억납니까? 가나다 순이죠. 시옷, 이응, 지읒, 치읒, 기읒, 피읒 이렇게 돼. 가나다 순이죠. 기역, 니은, 디귿, 니 이렇게 선이, 총우. 이거 모르면 진짜 혼나야 돼요. 파이팅.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인플레이션 대 기말을 선입으로 하면 후입에 비하여, 즉 선입으로 하면 후입에 비하여 기말이 커지는 거죠. 이익도 커지는 거지. 이익이 커져야지. 이익이 커져야 기말 재고자산, 재고자산 금액이 커져야죠. 이게 맞죠. 그럼 매출원가는 반대죠. 작아지죠. 수량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량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게 그냥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안 외웠다 그럼 지금 외우세요. 이건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다. 아까 위에서도 했지만 위에서도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다 했죠. 이거 같다 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기말과 다시 얘기했지만 기말 재고와 이익과 아까 위에서 법인세 얘기도 했었죠. 법인세까지는 방향이 같이 갑니다. 왜? 돈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죠. 제 소원이 뭐게요? 세금 100억 내는 거. 세금 100억쯤 냈으면 좋겠어. 매년. 내고 싶어요. 근데 내기는커녕 맨날 환급 받고 낼 돈도 없어요. 넘어가고. 자, 이건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지금이라도 당장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랑 반대가 이제 매출원가. 반대가 매출원가. 매원 매출원가. 그리고 현금 흐름. 뭔지 꼭 다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다 외워놓지 말고 요것만. 기말과 이익과 법인세는 같이 간다. 방향이 같다. 꼭 외우세요. 이건 외워놔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자, 그 다음 이것도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고요. 자, 물가가 계속 상승한대. 즉 인플레이션이고 원가 결정 방법 중에 이익이 가장 많게 계상되는 것부터 방금 한 거 선의총후 순서잖아요. 그럼 기말과 이익이 방향이 같이 가니까 선의총후 그대로입니다. 선의총후 선입이 앞에 와야 돼. 선입이 앞에 와야 되고 후입은 뒤로 가야 돼. 후입은 뒤로 가야지. 그럼 답이 1번이죠. 그죠? 그 다음 재고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성격이 다른 거. 선입, 후입, 이동총 이게 가격 결정하는 거고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실사법 하에서만 이용 가능한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자, 이런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이 있는데, 개별법,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 실사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심지어 결과도 똑같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는 개별법보다는 선입선출법이 포인트지만 선입만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죠. 그 중에 후입선출법도 둘 다 적용할 수는 있지만 금액은 달라요.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은 적용할 수 있지만 실사법은 안 됩니다. 총평균법은 실사법만 됩니다. 이 얘기죠. 실사법만 가능한 거, 답은 총평균법 요거예요. 자, 이것도 이론 강의 시간에 했던 거, 제 기본서 교재에 써있죠? 안 써있나? 써있을걸. 기본서는 여기 없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외워놓으세요. 아, 또 지금 해설에 해드렸네. 해설에 적어드렸네요. 해설 표에도 적어드렸으니까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뒤에 해설 있죠? 여기 해설 여기 있네. 여기 해설에다 이것도 표시해드렸어요. 교재에다가. 다시 하던 대로 올게요. 자, 그 다음 최근에도 띄엄띄엄 나옵니다. 상품 거래가 다음과 같고 선입선출법. 땡큐. 선입이 가장 쉽잖아요. 땡큐고 6월 말 상품 재고액. 기말 재고 물어봤죠? 기말 재고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선입이니까 가장 고맙죠. 뭐. 그 다음 기초, 매입만 먼저 있다고 생각하시고 매출은 100개, 200개야. 그럼 물어본 게 기말 재고니까 남은 거잖아요. 그럼 200개 남은 걸 밑에서부터 따지면 되죠. 어차피 선입선출법이니까 위에 거부터 나가게 돼 있죠. 밑에 것이 남아있게 되죠. 재고. 그럼 200개 밑에서 계산하면 되니까 요 120원짜리 100개하고 요 110원짜리 100개가 남아요. 200개 매출한 거 맞아? 어쨌든 남는 건 팔린 게 200개인데? 아, 지금 잠깐만요. 들어온 게 100개, 300개고 나간 게 200개니까 남은 건 100개. 남은 건 200개가 아니라 100개. 100개니까 110원짜리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120원짜리가 남아있죠. 100개, 120원. 100개, 120원이니까 12,000원. 요게 기말재고. 만약에 팔린 거 매출원가 물어봤다면 200개를 팔았으니까 위에서부터 요 100개랑 요 100개랑 해서 만원, 11,000원. 21,000원이 매출원가. 21,000원이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를 물어보든 매출액을 물어보든 기말재고를 물어보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후입이다. 후입선출법이었다면 옛날 게 남아있겠죠. 옛날 거. 그때는 만원이 기말재고죠. 나중에 들어온 거 이거 120원짜리 110원짜리부터 먼저 파는 거니까 만원이 후입선출법일 때 기말재고입니다. 됐죠? 다음 이게 17번까지 있으니까 얼른 후딱 해치울게요. 특히 이거 기말재고 재고자산 파악하는 건 계속 가야지. 이번에는 이동평균법이네. 이동평균법이에요. 시험 볼 때 이동평균법이 나오면 솔직히 제일 귀찮아요. 왜? 날짜별로 해야 되니까. 다만 우리 시험에 나와봤자 보통 이게 한 서너 줄밖에 안 나오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재고 상품의 평균 단가를 구하래. 재고 자산의 평균 단가를 구하는데, 자, 매입 있고 하는데, 자, 이동평균법은 한꺼번에 묶어서 안 됩니다. 날짜별로 해야 돼. 다시 400개 들어왔는데 300개 나갔어. 그럼 요까지 했을 때 재고는 100개죠. 단가 200원짜리 남았죠? 2만원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200개 들어왔으면 수량이 300개가 되고 2만원에 46,000원 더하면 66,000원이 되어서 평균 단가는 326이니까 220원 됩니다. 그럼 끝났네. 220원이 평균 단가야. 그럼 답은 끝났고, 만약에 기말재고 물어봤으면 거기서 250개 팔렸잖아요. 250개 팔렸으니까 남은 거 50개. 50개에 220원이니까 11,000원이 기말재고. 물어봤으면 11,000원. 기말재고는 어쨌든 단가는 220원. 근데 이걸 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론 강의 들으셔야 돼. 문제풀이 할 때가 아니에요. 이론 강의. 선입, 후입, 이동총 네 가지 자신 있다. 선입, 후입, 이동총 네 가지 자신 있다. 저 교재에 그 기본 예제 있잖아요. 기본 예제만 열심히 풀어도 됩니다. 예제의 문제 몇 번이냐? 예제 재고자산 예제가 그 교재 60페이지인가? 예제 2번 있잖아요. 선입, 후입, 이동총 네 가지 다 예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 익혀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일단 요 부분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17번까지니까 계속하죠 얼른. 자,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대요. 인플레이션이죠. 선입과 후입 비교하는 거 이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선입 후입 계속 나와요. FIFO가 선일,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선입, LIF는 후입. 선입은 후입보다 이익을 낮게. 뭔 소리요? 항상 그랬지만 물가 상승할 때가 선이총화가 선이총 치으신데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아이고 오케이 선이총후 이렇게 됐잖아요. 가나다 순이잖아요. 선입으로 하게 되면 후입보다 이익을 낮게 틀렸어. 후입은 선입보다 이익을 낮게 후입은 낮은 거 맞죠? 근데 기말재고 높게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후입이네. 후입은 선입보다 이익을 낮게가 높게가 아니라 낮게죠. 기말재고 낮게는 맞죠. 그럼 답은 4번이네. 후입은 선입보다 이익을 적게. 그 다음 기말도 적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린 거.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기말재고와 이익은 항상 방향이 같다. 뭐 이익은 어쩌고 기말은 어쩌고니까 이익이 낮으면 기말은 크겠지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찍으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가슴에 발을 놓고 찔리는 분들은 얼른 이론부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게입니다. 그럼 이거 안 읽고 그것만 먼저 했어도 돼. 높게 내지는 낮게 높게 없네. 그럼 이거 통일된 것만 해도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답은 얘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답정너였네. 괜히 후입선이 이거 읽었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기말과 이익은 같다. 이익하고 기말이 나왔잖아요. 전부 다 이익하고 기말이 나오니까 똑같아야 돼. 높게든 낮게든. 근데 낮게 높게니까 이미 틀렸어. 그럼 답은 4번이었던 것이어요. 자, 다음. 지속적으로 물가가 이번에는 하락입니다. 물가 상승의 반대가 하락이잖아요. 이때 재고자산 평가 방법과 자산 평가와 이익 측정에 미친 효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럼 좀 전에 물가 상승을 전제로 했을 때는 선, 이, 총, 후 순서가 요렇게 됐었잖아요. 요렇게. 물가 상승할 때는 부등호가 요렇게 됐었는데 하락일 때는 거꾸로 하면 되지 그럼. 하락일 때는 거꾸로 하면 되죠. 그죠? 상승 하락 바꿔주면 되지. 그 정도 센스는 있죠. 이 문제는 하락입니다. 이 문제는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금액은 선입과 후입의 금액 사이에 선입하고 후입 사이에 평균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맞는 거지. 응? 그럼 벌써 답이야? 좀 이상한데? 재미없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하면 재고자산은 높게 재고자산은 높게 그 다음에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낮게. 이거는 물가 상승일 때인데 문제가 하락이잖아요. 하락이니까 틀린 거겠지. 나 후입에서는 재고자산과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낮은 거는 물가 상승일 때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 매출원가 크기는 후입 총 선입인데 지금 이 크기가 후입이 제일 큰 걸로 나오죠. 후입이 제일 큰 건 기말재고죠. 기말재고죠. 지금 우리가 이 크기 한 건 기말재고 크기잖아요. 기말재고 크기. 이것도 틀린 거죠. 답은 어차피 1번이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일단은 마지막 문제예요. 자, 기말재고 자산을 저가법을 적용할 때 틀린 걸 찾으래. 저가법 적용 틀린 거. 가격 하락했을 때 평가 손실. 그리고 평가 충당금 설정하죠. 그리고 회복되면은 충당금을 없애주고 환입을 써줍니다. 물론 이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고 평가 충당금 환입은 둘 다 매출 원가에 가감하게 되죠. 그 다음 평가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 지금 얘기한 거 매출 원가 영업의 수익이 아닙니다. 매출 원가의 가산이고 매출 원가의 차감이죠. 차감. 영업의 수익이 아니에요. 그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다. 맞지요? 자, 이래서 기본서에 있는 건 다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시간은 좀 됐지만요. 동영상은 잠깐 멈췄다 소화하시면 되니까. 힘들어, 엉덩이 아파 이런 분들은 좀 쉬었다 하시고. 자, 계속 갑니다. 최근 100일 이후에 나왔던 거, 100회 이후에 나왔던 거 보세요. 자, 재고자산 분류되는 게 뭐 있냐? 업무용으로 구입한 컴퓨터, 이건 비품이죠. 유형자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 임대용이잖아요. 임대용이니까 이거는
재고자 판매용이 아니죠.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이니까 이건 유형자산이고 이것도 유형자산이고 경영 컨설팅 전문이고 시세 차익 목적으로 기반 유가증권은 투자부동산 아니 경영 컨설팅이고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이거는 경영 컨설팅 업무랑 관계 없는 거죠. 컨설팅 업무고 이거는 별도로 단기 매매 증권 이거잖아요. 이건 뭐 당좌자산 이렇게 돼. 재고자산이 아니지.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 판매용이라는 말이 써 있었네. 판매용이 재고자산이니까 답이 4번 105회 때 문제입니다. 매출원가 아까 한 건데 이거. 아까 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106회. 근데 여기선 특이한 게 판매대행 수수료야. 판매대행 수수료는 안 들어가죠. 이거 매출원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의할 점이 이거 타계정 대체 아까 했던 거죠. 동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먼저 풀어보고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때 잽싸게 T계정 그리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기초 차변에 50 만단위 기말재고 150 대변. 그 다음 매입 애누리 매입이 차변이니까 800 차변이니까 애누리는 반대쪽 대변 75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없잖아요. 타계정 대체 참 타계정 대체는 대변에 30 그래서 이 차액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럼 차변합계 850 대변합계는 255 이렇게 되니까 얼마야? 595인가? 595죠. 이렇게 595 이렇게 됩니다. T계정 그리니까 가장 쉽고 빠릅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01회 특별회차 선입은 먼저 들어온 게 매출원가 먼저 나가는 거 매출원가 팔린 걸로 보는 거죠.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치 않죠. 이게 포인트 맞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 좀 전에 있었죠. 그 다음 감모손실이 발생하면 원가성이 모두 원가성이 있는 걸로 보아. 모두 이런 말은 웬만하면 틀린 거죠. 모두 반드시 무조건 이런 말로 하면 웬만하면 틀려요. 원가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의 가산이지만 비정상일 때는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나왔죠. 후입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 아니죠.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 문제 재고자산 이제 계속 갈게요. 정 힘들다 엉덩이 아프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하시고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분개하래. 104회 때 분개하래. 근데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매출원가 분개하면 팔려 나간 거잖아요. 팔려 나갔으니까 상품이 없어져야 돼. 그리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이니까 차변입니다. 그럼 답은 2, 4번 중에 하나예요. 그 와중에 1, 3번 찍은 사람은 귀민머리 3개 뽑아요. 얼른.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이론 공부하셔야 돼요. 2번 아니면 4번인데 이제 금액을 구해야죠. 기초기말 이렇게 상품이 2개 이상 나올 때는 T계정을 그려라. 기초재고 차변에 1000만원. 기말재고 대변에 뭐 순서 상관없이 400. 그 다음 매입액 차변에 500. 환출 있네? 그럼 매입 반대쪽 대변에 70. 그럼 매출원가 얼마냐? 차변이 1500. 차변인 1500, 대변은 470. 그럼 1500에서 470변이가 1030이죠. 그게 답이 2번이에요. 2번.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105회 때 이번에는 이익 물어봤네. 105회 때 물어본 건 이익이고요. 이것도 동영상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그죠? 해다 치고 자 T계정을 잽싸게 그려라. T계정 그리는 것보다 빠르는 건 없다. 근데 이 문제는 약간의 함정이 있구나. 순매출액이야. 근데 환입 매입할이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가 없네. 그럼 이제 함정도 아니네. 만약에 헷갈리게 하는 건 여기 총매입액이 있고 순매입액이 있을 때 앞에서 몇 번인가 있었죠. 만약에 순매입액이 있다면 이 총매입액에서 환출과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뺀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에 순매입액도 써 있고 총매입액에 환출 이런 것도 써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순매입액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매출액은 그냥 매출액밖에 없으니까 그냥 대변에 47만 5천원 만단위로 할게요. 저는 기초재고 차변에 10만원 매입 할인 그냥 총매입액 차변에 20만원 적고 매입 할인 0.5 그리고 환출도 0.5 이게 만단위 할 때는 1000원 단위는 0.5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다 쓰셔도 돼요. 아니면 공 3개씩만 공 3개 잘라놓고 써도 되고 일단 이렇게 전 썼으니까 쓸게요. 그 다음에 또 기말재고 대변에 11만원 만단위로 이왕 했으니까 그럼 대변에서 차변합계 뺀 게 이익이죠. 대변합계 얼마냐 475 485 595네 595에서 차변합계 30을 빼니까
그럼 295네. 295, 2번. 이게 답이죠. 이렇게 만 단위가 익숙하면 그대로 따라 하시고, 만 단위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475 뒤에 있는 세 자리 숫자 지우고, 그 다음 기초재고 1빵빵, 그 다음에 환출 대변에 5, 그리고 또 총매입액은 차변에 200, 또 매입 환출 대변에 5, 기말 110, 이렇게 공세 개만 떼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이익 구하는 건 똑같겠죠. 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옵고, T계정 외워라. 지금이라도 외워라. 그 다음 이것도 최근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 104회 107회 다 수량 결정, 단가 결정, 엎어치나 매치나 수량 결정하는 방법에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이 있는 거고요. 단가 결정에 선입, 후입, 이동, 총이 있는데 얘는 감가상각 방법이잖아요. 감가상각 방법. 문제가 뭔지 안 봐도 답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 선입, 후입, 이동, 총 이런 거고, 단가 결정 방법에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있나? 재고자산 문제 그냥 쭉 최근 거 모아놨어요. 친절하죠? 모아놨어요. 선입선출법일 때 기말재고 남은 거 선입 땡큐. 자, 매입 매출 매입입니다. 자, 150개 팔았어. 근데 물어본 게 재고죠. 그럼 남는 건 밑에 게 남잖아요. 남는 건 밑에 게 남고, 만약에 팔린 거 물어봤으면 위에 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여기서는 남은 거니까 이겁니다. 그럼 남은 거 총 300개 중에 150개 팔렸어. 그럼 150개 요거 3만 원하고 여기서 50개, 그럼 50개 해야 이제 200원짜리니까 만 원이죠. 만 원하고 얘는 3만 원. 그럼 4만 원이 기말재고네. 이렇게 된 거죠. 선입일 때 기말재고. 만약에 매출원가 물어봤다면 여기 먼저 들어온 거 200원짜리 150개. 그럼 3만 원이지. 어쨌든 기말재고. 만약에 후입이었다. 만약에 후입이었다면 옛날 게 남죠. 거꾸로니까. 그럼 옛날 거 중에서 저기 150개 남는 거죠. 그죠? 그 150개면은 3만 원이네. 이렇게 선입이든 후입이든 자유자재로 풀 줄 있어야 됩니다. 없네? 요게 최근에 나왔던 게 끝인가 봐요. 그 다음은 아마 다른 걸 거야. 그렇죠? 됐어요. 자, 이래서 재고자산 문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본서 있는 것부터 열심히 풀고, 그리고 최근 문제도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제 교재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눈으로 째려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풀어보시고, 또는 기출문제 확인하시고, 정 불편하시다, 미리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교재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구입하시면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회계 1급, 회계 2급, 이론, 문제풀이, 기출문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세무이급도 들을 수 있어. 교재 한 권만 구입해도 이 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리고 또 회계 1급뿐만 아니라 회계 2급, 세무 2급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저희 카페는 관대합니다. 아셨죠? 자, 일단 이래서 재고자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